정치 돋보기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배 부장. 네. 이 친박 지도부, 이정현 대표 등이 여전히 버티는데 네. 지금 그럴 상황이 됩니까? 네. 이 사실 7개월 전 총선 때만 해도 서슬이 펄했죠. 그랬던 친박들이 지금은 이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이 자기들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판국이 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새누리당 친박 비박 간 공수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4월 총선 땐 친박이 비박을 대신의 정치로 몰았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저항에도 유승민, 주호영 의원 등은 공천 탈락에 배랑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최순실 폭탄이 떨어지자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네요. 일제히 들고 일어난 비박들, 친박 핵심을 3적, 5적으로 몹니다. 친박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유승민 의원, 이젠 비대위원장까지 거론되네요. 이정현 대표, 벼랑 위에서 끝까지 버티는데 궁지에 몰린 친박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보니까 뭐 3적, 네. 5적, 뭐 일부에서는 10적까지 네. 나온다는데 도대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보면 이 친박의 핵심 그리고 강성파 의원들을 딱 집어가지고 네네. 아주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당했던 거 그대로 돌려준다 이건데 일단 뭐 이 사람들 골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꼴통, 골bak이요? 꼴통 친박이다, 골박이다. 뭐 절박이라고 하는 절대 절박이다. 진박. 네네. 그다음에 병신 오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심한 말이 나오는군요. 네, 심한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 삼적은 서청원 그리고 최경환 그리고 이정현 대표 이게 세 명이 일단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적까지 하면 윤상현 의원에다가 일부에서는 조원진, 일부에서는 홍문종 의원을 넣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 10적이 되면은 이장우, 김태흠, 김진태, 거기다 박대출 의원까지 이렇게 10명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 결국 당이 정상화되든 어떻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하고는 함께 가기 힘들다, 비박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쳐내야 된다. 총선 때 나왔던 살생부의 역살생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친비박 6인 모임에서 네. 이 비대위원장 후보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명진, 조순영, 김영호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 이름까지 나오는데 네.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네, 일단 이 위기에 몰린 친박들이 당권 넘겨주겠다. 니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러면서 수장 선택권도 넘겨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수장 선택권은 넘기되 다만 요 정도 범위에서 해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수용 가능하다라는 네. 분들이 아까 나왔던 3명이고 그런데 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고사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네. 본인이 한다고만 하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변수가 되는데 참 재밌는 게 불과 7개월 전에 그렇게 쳐내겠다고 배신자라고 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비대위원장이 되면 친박의 목줄을 어떻게 쥘까요? 놓을까요? 참 그게 궁금한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조원진, 이장우 이런 의원들은 우린 절대 못 받는다, 버팁니다. 왜? 네네. 그냥 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퇴출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절대 못 받는다 하는데 이렇게 버티면은 이게 사실상 분당이나 탈당 사태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박 중진들도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청와대와 조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그냥 한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친박 중진들의 위기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갔다간 정말 탄핵될 수도 있다. 민심도 넘어갔다. 이러다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다 촛불 쓰나미에 쓸려나갈 수 있다. 이 위기감 때문에 낸 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고육지책인데 대통령의 어쨌든 퇴진을 걸어서 그래서 이 수습을 좀 질서 있게 해보자. 그러면 탄핵도 안 되고 또 당내 분란도 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위상을 지킬 수 있다 이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청와대와 완전히 조율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청와대 반응이 일단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친박 핵심들이 먼저 질러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도 사실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만 있으면 탄핵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청와대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런데 일단 친박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은 이거 안 된다.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
청와대도 아직 소극적인데 이런 태도면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뭐 인물평을 또 했다면서요? 네, 뭐 홍준표 지사가 가끔 인물 비평을 많이 내놓는데 홍트럼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막 찔르죠. 예.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 몇 명의 인물평을 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예. 이 건불오년 권력 잡으려고 촛불 현장 다니면서 국민 선동하는 사람 누구 같습니까? 전 대표분 누구시겠네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는데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호통치고 퇴장하면서 한 건 했다는 사람. 공무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 한 분뿐이죠. 그렇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 그다음에 자기 키워준 정당 침뱉고 여의도 뒷골목 얼쩡거리는 사람.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모 지사인데 남경필 지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 은원을 공분으로 포장해 구원자인 양 행세하는 사람.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아니냐 하고 마지막입니다. 여의도의 요물로 불리며 새치어로 세상을 농단한 사람. 그래요. 네. 이거 잘 어렵겠는데요, 이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가장 유력한 건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 아니냐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정치권의 해석이지 이분들이 정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참 요즘 정치권에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부장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